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러나진 않고 밀려나면 밀려나지 물러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윤경호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그 다음 총선이 중요하고 다음 총선에 실패를 하면 이제 당의 이제 운명도 참 어두워지지만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책임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재명 대표 이때까지 인생 역정을 보면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이 많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개인기로 끝까지 극복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총선이라든지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방탄복을 입었을 때 처음에 어떤 의도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끌려갔으면 끌려갔지 절대 사퇴할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언급도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전혀 하나도 없는 말을 뭐 생짜로 정말 그냥 뭐 지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메신저가 잘못인 거냐? 문 전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것이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말은 하셨겠죠. 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뵈면서 사실은 뭐 사적인 거 뭐 양산 뭐 집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개인 일상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 특히 현재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대표와 취한 어떤 입장을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당연히 이제 하셨을 거고 그걸 결국은 이제 듣는 사람의 이제 입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양박, 박지원, 박용진 이 네. 두 분의 이제 지킬 양박이네요. 게임에서는 사실은 네. 박용진 의원 말에 좀 신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지원 원장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아주 저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마치 전문 방송인처럼 많은 방송 활동을 하면서 고주할 미주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전 세계에 유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저는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총선의 어떤 공천과도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원장을 영입한 이유도 바로 좀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영입한 것 같은데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목적을 충실히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저희 당내 위기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 2030 MZ세대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좀 있나요, 실제로? 예, 사실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네. 20대, 30대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전 장관의 있던 내로남불이라든지 특히 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키워서 결국 이제 지금의 청년 세대가 다 부담을 하게끔 만드는 거라든지 또 연금 개혁을 뭐 안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20대, 30대의 어떤 불만을 좀 가져왔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이제 만드는데 큰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믿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도 위기감을 사실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떨어진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당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계가 뭐 일괄적으로 다 뭐 떨어진 어떤 그런 영향도 일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또 주 69시간에 이런 어떤 그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좀 많이 좀 왜곡되고 좀 잘못 전달되는 면들이 있다. 사실 노동에 어떻게 보면 좀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맞게끔 이렇게 노동시간 개편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마치 이제 69시간을 일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 특히 기업주의 합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 제도가 그냥 뭐 일률적으로 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이제 이런 또 우려가 좀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만약에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고 거기에 남는 시간을 이제 장기간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실제 현장에서 네.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일부 젊은 층 세대에서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정이 문제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네.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20대들에게 맞는 노동 시간의 어떤 개편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더욱더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큰 구도가 수도권 원내대표냐 아니면 그냥 지역 안배 없이 일단은 뭐 하나로 갈 수 있는 단일 대우로 좀 형성하는 그런 원내대표냐 뭐 윤심 그런 얘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질안 좋은 유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를 뽑을 때 한 가지 변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을 참 알 수가 없기 현명한 때문에 유권자 아닌가요? 그러면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하는 이제 상대방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질 안 좋은 후보 유권자인 입장에서. 거죠. 예. 사실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지금 지역 안배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역 안배라는 게 또 영남권을 다 또 싸잡아서 하나의 또 영남권 할 거냐. 네. 예를 들면 박대출 의원은 PK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뭐 이렇게 동일 지역권이라 하지만 또 TK는 또 PK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제 영남권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또 의원들 간의 어떤 관계 어떤 친소 관계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변수가 또 될 수가 있고 네. 또 당연히 또 대통령하고의 또 그런 관계도 또한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안배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변수는 될 수는 없고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변수는 된다고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수도권의 이제 김학용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지금 현재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명시적인 좀 활동은 조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형편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범영남권 PK에는 지금 박대출 의원 그리고 TK는 윤재욱 의원이 굉장히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좀 굉장히 좀 친화력이라든지 또 당내 역학관계에서 현재까지 중요한 경력과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구도가 진행될지 앞으로 며칠 사이에 조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또 하필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안 좋다고 합니다. 호흡기 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